안녕하세요. 난쟁이 리얼TV입니다. GV70이 입고가 됐고 배기량은 3500cc 터보 차량이에요. 뭐 일반적인 증상에서 들어왔던 건 아니고 기본적인 점검 또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거를 이제 하러 이제 오신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킨 이유는 약간 좀 특이 사항이 있어서 한번 켜봤는데, 지금 어떤 부분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차량은 주행거리는 지금 8,000km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운행 중에는 기타 경고등이 들어와 있거나 운행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엔진룸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룸으로 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거를 뭐 냉각수, 그 다음에 오일 상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벨트 상태, 뭐 이런 기타 기본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우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냉각수를 보충해주는 요 통이 보면 이렇게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잘 채워져 있죠. 자, 근데 이쪽을 보시면 요 앞에 보조 탱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보조 탱크의 역할은 인터쿨러,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쿨러는 공기 순환에 의해서 열을 식혔는데,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 터보 차량은 전부 다 순행식 인터쿨러예요. 그래서 별도의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통이 이렇게 하얘서 냉각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불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통이 그냥 하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보이시죠? 자, 저 안에 통 안에 들어있어야 될 냉각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미 다 빠졌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게 다 어디로 빠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어딘가 누설되어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쪽을 보면, 자, 요 앞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요 라제타가 보이는데, 자, 요 앞에 있는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 드라이버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바로 에어컨 콘덴서고요. 자, 이 아래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라지에타인데, 자, 제네시스에서 요 앞에 보이는 라지에타, 특히 순행식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요 앞에 라지에타는 맞는데 일반 엔진 라지에타가 아니고요. 요 아래 부분이 순행식 인터쿨러 라지에타예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요 앞에가 이렇게 엔진 라지에타가 아니라 순행식 라지에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없도록 좀 한번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냉각수가 없었던 이유는 여기 앞에 보이는 맨 앞에 보이는 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컨 말고 요 앞에 보이는 인터쿨러 라지에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냉각수가 지금 새고 있어요. 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요. 제가 드라이버로 가리키는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젖어 있는데, 제가 냉각수를 일단 한번 넣어서 얼마만큼 새고 있는지 한번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냉각수를 넣고 밑에 라지에타에서 얼마큼 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도 잘 보이실 텐데 아주 이쁘게 잘 새고 있어요. 그죠? 제가 굳이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바로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냉각수가 아주 잘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지는 못하고 최대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뭐에 맞아서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정확한 거는 이제 범퍼를 내려놓고 한번 가까이에, 좀 더 가까이에서 어떤 식으로 터져서 나오는 건지 한번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범퍼를 한번 내려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범퍼를 탈거를 했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 자, EV인데 자, 화면에도 잘 보이실 텐데요. 자, 보면 이 코어 부분이 많이 좀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요 주변에 있는 요 그 열을 식혀주는 요 날개 부분들이 이게 다 찍혀 있어요. 그죠? 요 우에도 찍혀 있고, 지금 만약에 여기만 이게 딱 찍히기는 사실 힘든데, 여기 보면 위에 아래가 좀 날카로운 부분에 정확히 정타로 딱 때린 게 지금 티가 나요. 구멍이 뻥 뚫려서. 그래서 운행 중에 뭐 시내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운행을 하다가 맞아서 펑크가 난 건 맞아 보여요. 그래서 맞아서 이게 구멍이 생겼고, 일로 냉각수가 냉각수 쿨러 냉각수가 일로 다 빠져버린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타깝게도 교환을 해야 되겠고, 좀 공정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작업 자체가 아주 심하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쿨러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콘덴사 일부를 다 옆으로 좀 빼야 이게 탈거가 되겠고,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장치들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와야 저게 지금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라지에타, 엔진 앞에서 라지에타를 탈거를 해서 빼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반대쪽으로는 빠져나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작업성은 좀 있어요. 해서 계속해서 이 앞에 있는 주변을 좀 탈거를 해서 라지에타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쿨러 라지에타를 이렇게 탈거를 했는데, 요 앞에 있는 콘덴샤를 빼낼 때 굳이 에어컨 가스를 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옆으로다가 그 작업할 때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걸 이렇게 살짝 쳐트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빼낸 상태에서 요 사이에서 끄집어내면 되고, 호수는 이렇게 위아래로 상단과 하단에 있는 호수 두 개만 빼내면, 그리고 양쪽에 있는 10mV 이렇게 두 개 요것만 풀어내면 이 콘덴샤는 빠져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범퍼를 내리고 앞에 있는 에어플렛을 다 탈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라지에타까지는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콘덴샤도 에어컨 가스를 굳이 빼지 않고 이렇게 쳐트린 상태에서 요 사이로다가, 요 공간 있죠, 요 사이로다가 이렇게 빼내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자, 순행식 인터쿨러는 공냉식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식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 공기의 질량은 상당히 높게 올릴 수 있어서 앞으로 대세적인 거는 이런 순행식 인터쿨러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인터쿨러가 외부적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쪽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길게 서 있었거나, 또는 이 라지에타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었거나, 뭐 보통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앞에 있는 공기를 맞아뜨리면서 이제 공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다 설치를 했고, 지금의 순행식 라지에타 이렇게 앞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앞에 인터쿨러가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인터쿨러 자체가 엔진하고 거의 앞쪽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딘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자, 여기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순행식 인터쿨러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쿨러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저 안에는 그 차가워진 그 냉각수가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직접적으로 식히기 때문에 효율 부분에서는 아주 막강한 그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순행식 인터쿨러가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고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빈번함, 물론 일부 차량에 아직은 지속적인 현대에서는 공냉식 인터쿨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어떠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순행식을 능가할 수 없어요. 물론 제작 그 단가라든지 비용은 상당히 높을 수 있지만 효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순행식 인터쿨러는 쭉 제네시스는 계속 사용을 할 거고, 현대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순행식으로 변해갈 가능성은 매우 높죠.
조립이 다 범퍼를 빼놓고 나머지는 조립이 다 끝난 상태예요. 자, 마무리로 지금 체크 중인데, 요 앞에 보면 이 부분 보이시죠? 요 앞에 부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이 액티브 에어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평상시에 차단하고 있다가 안에 있는 엔진의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개방을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을 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뭐 주행 중에는 주행풍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해요. 근데 그러나 핵심은 열을 식혔을 때 불필요한, 그 예를 들어서 겨울에 주행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찬 공기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요 엔진 룸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계속 유입이 돼서 엔진 워밍업 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연료를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액티브 에어 플랫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이거 외에도 달려있는 게 있죠. 전기차 또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걸 장착을 다 되어 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그 엔진 경고등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단기로는 별도의 유니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통신에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쉽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면 이 부분이 많이 파손이 좀 되기는 해요. 계속해서 앞에 있는 범버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다 끝나서 냉각수를 다 보충을 하고 이제 냉각수 에어백기를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히 일반 전기차 전자식 워터펌프나 이런 거하고 달리 키 온 상태라든지 저는 시동을 걸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펌프는 계속 순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뭐 진단 장비를 활용해서 에어백이 하실 필요는 없고, 시동만 걸어 놔도 되고, 조금 더 빨리 빼고 싶을 때는 악셀레다 페달을 밟아서 한 1500rp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요 밑에 있는 펌프, 요게 자, 요 전자식 워터 펌프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1500rpm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회전수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빠진다라는 개념도 맞겠고, 공회전 상태로 방치를 해도 냉각수가 빠지는 거, 공기가 빠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시동만 걸어 놓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냉각수가 이렇게 없다면 경고등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펌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장 코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펌프 뭐 회전수가 정상보다 안 나온다든지, 뭐 린통신이 안 돼서 통신 선이 뭐 접촉 불량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불이 들어오는데, 실제 이 냉각수는 이 쿨러에 있는 냉각수는 엔진에 있는 냉각수처럼 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뭐 표시한다기보단, 일반적으로 냉각수가 없어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이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흡입 공기 온도가 표준 이상으로 너무 높은 온도가 이제 계속해서 인지가 된다면 온도 높음으로 뭔가 표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제 생각에 추론인 거고, 펌프에 물이 없어서 만약에 그 어떤 감지 능력은 얘가 하지는 않는 것 같고,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회전수가 정상보다 불규칙적으로 뭐가 인지가 된다면, 고장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조건에서만 얘가 되는 것 같고, 별도의 냉각수가 없어서 감지하는 그거는 얘가 조금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 외에는 워터펌프가 고장났다 이런 직접적인 판단 외에는 실질적으로 고장 코드는 냉각수가 없어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은 이렇게
냉각수만 조금 더 공해 상태 방치하고 있다가 요게 부족하면 요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밑에 미니멈 선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떨어진 걸 감안을 해서 냉각수를 좀 보충을 해놓고 주행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차량을 좀 출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GV70 3.5 터보 차량이었고 앞에 인터쿨러 냉각수 보조 탱크에 냉각수가 없었고 확인 결과 인터쿨러 라지에타의 그 손상으로 인해서 냉각수가 다 빠져서 나온 사례예요. 결과적으로 엔진 점검 경고등도 뜨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평상시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뭐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난쟁이 리얼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